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5일 월요일입니다. 클로징 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홍선입니다. 자, 월요일 주말 동안에 종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참 많기는 많았습니다. 한쪽에서는 종전 곧 한다. 근데 곧 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진짠가? 이런 생각이 있기는 있었고,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물 건너가나? 이스라엘이 또 고춧가루를 뿌렸나? 이런 생각도 사실 있었고, 이란 쪽에서는 트럼프가 자신의 생일에 굳이 고집한다, 서명을. 이런 얘기를 또 하면서 약간 걱정이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 우리 개장 전에 서명한다. 날짜까지도 장소까지도 그렇게 명확하게 좀 전해지는 그런 이슈가 있어서 오늘 우리 시장 좀 시원하게 올라줬습니다. 근데 코스피와 코스닥의 방향성과 강도가 좀 달랐네요. 일단 마감을 10분 정도 앞둔 현재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4.95% 현재 오르면서요. 8,525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한 때 8,600선 돌파하기도 했었는데 8,525선 현재 머물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이 좀 약하죠, 오늘. 한때 하락 반전하는 구간도 있었는데 그래도 빨간불 지켜내 주면서 0.35% 상승 1,032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는 1,050선까지 그래도 가기도 했었는데 현재는 1,030선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외국인의 코스피에서 순매수가 또 이틀째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좀 의미가 있습니다. 1조 5천억 원 현재 확인이 되고 있고요. 개인은 이 틈에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데 개인이 코스피를 팔고 코스닥으로 이동하는 걸까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은 파는데 개인의 매수는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 기관은 양시장에서 모두 매수해 주는 흐름 포착이 됩니다. 달러원 환율은 1,510원 초반까지 현재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에서 상승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코스피에서는 658개,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975개 종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과 함께 힘차게 월요일 시장 마감 상황도 또 짚어보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렬 센터장님 함께하고요.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님도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씩 좀 들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대충 예상하는 정도 수준으로 오른 것 같습니다. 크게 예상을 벗어난 건 없고요. 개별 종목으로 이렇게 좀 변동이 된 건 있는데 두산 같은 경우에 10% 빠지고 나머지 오르는 거 대한항공 유가 빠지면 올라가는 거고 예상이 됐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금요일 날 우리가 장에서 가다가 좀 빠졌잖아요. 그거 생각했을 때는 일본도 오늘 많이 올랐어요. 네. 그거 됐을 때는 요 정도는 올랐어야 되는데 오를 만큼은 올랐다. 5% 정도? 4%? 4% 이상이면 오케이인데 일본이 오르니까 5% 가까이 오르면 8,500이면 일단 선방이 아니죠. 이만큼 예상대로? 했다. 예상대로. 예. 네. 코스닥은 좀 다르지만 코스피는 그렇습니다. 맞아요. 코스닥은 조금 아쉬웠지만 코스피는 예상 정도. 니케이 말씀해 주셨는데 니케이도 5% 현재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우리 정도 그리고 우리 이상 그렇게 비슷하게 또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권희 대표님의 말씀도 들어보죠.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좀 화가 나네요. 왜요, 왜요? 왜 또 화가? 일본한테 져서. 네. 오늘 근데 네. 몇 프로 차이 안 나긴 하는데 네. 일단 우리 시장은 한 거의 5% 가까이 지금 상승 마감이 될 걸로 보이고 이제 일본도 5% 가까이 넘게 이제 상승 마감이 될 걸로 보이는데 왜 두 나라만 특히 5%가 올랐을까? 우리와 일본. 예, 유가? 그렇죠. 예, 호르무즈? 제일 네. 피해를 많이 보는 두 나라가 그쵸. 제일 반등이 제일 컸고 네. 제일 환호하는 모습이었고 특히 이제 오늘 이제 우리 형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키옥시아가 또 오늘 또 불을 뿜었죠. 오. 이비덴, 무라타 난리 났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일본도 결국에는 시총 상위 종목 중에 대다수가 이제 IT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올라오면서 좀 시장을 또 이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비슷한 모습이죠. 예, 우리도 삼성전기 오늘 16% 맞아요. 예, 가까이 올랐고요. 네. 예, 무라타 17% 졌네요. 이런 참. 요즘에 참 이기고 지고 월드컵 기간이니까. 예. 네. 이비덴도 18% 가까이 올랐고요. 네. 그러니까 일본 시장도 거의 이제 키옥시아가 11.9% 올랐고요. 그러니까 시총 1위 기업이 지금 11% 오른 거예요. 물론 이제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래서 시총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1위 업체가 올라갔다는 거는 지금 일본 시장을 좀 이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쪽 네. 섹터들이. 그래서 오늘 본의 아니게 이제 일본 주가들이랑 같이 좀 연동을 해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나라는 코스피가 전반적으로 거의 한 700개 가까이 되는 종목, 그다음에 코스닥도 오랜만에 하락 종목보다는 상승 종목이 훨씬 더 많은. 맞아요. 그래서 이게 반도체랑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 뭐 이 정도에 막 집중됐던 시장이 전쟁 끝나니까 좀 확산되죠. 그래서 섹터가 확산되는 모습인데 그중에 뭐 전력기기도 좀 그동안 눌려 있었던 거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조선, 방산, 원전 다 좋았죠. 네. 그 조방원이 같이 움직였다. 거기에 지금 2차 전지까지도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뭐 6%, 9%씩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삼성 SDI가 조금 아쉽긴 한데 여전히 삼성 LG 에너지솔루션이 오늘은 한 4.8%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2차 전지도 이제 딱 자리가 올라갈 자리예요. 네가 어떻게 아냐? 그러게요. 타이밍이 아실 수 그래요. 있죠. 감이 빡 오는 자리죠, 그죠? 조정 최근에 올라갔던 거 거의 다 뺐기 때문에 지금 삼성 SDI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이미 신호는 줬죠. 이렇게 올라갈 신호를 줬습니다. 그래서 요 갭을 메꾸고 지금 오늘 다 메꾸고 이제 요 타이밍을 어떻게 될지 보셔야 되고 LG 에너지솔루션도 바닥 잡고 올리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간밤에 주말에 들린 거 보니까 미국에서 지금 전력을 생산하는 거 설치량 보니까 태양광이 90%? 그러면 ESS 연결로. 좋아질 거다. 네. 뭐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또 많이 빠졌다라는 것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도 올라가지만 그 밑단에 섹터가 좀 확산되고 있다. 뭐 그동안에 못 올랐던 조방원 쪽이라든지 전력, 2차 전지 이렇게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진짜 항공사 주가들도 좀 날아가거든요. 유가가 빠지다 보니까 항공유 같은 거에도 부담을 좀 많이 느꼈었던 항공주들이 오늘 급등하는 모습들 뭐 이런 부분들도 좀 포착이 되는 하루고. 자, 센터장님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시장 포인트 어떤 부분 좀 볼까요? 시장의 뭐 중심. 네. 유가 피해주가 오른 건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처럼 대한항공 음. 포함해서 그런 거 오르는 게 당연한 거고요. 네. 오늘 빠진 게 별로 없어요. 사실상으로는 개별 종목 말고는 뭐 성호전자가 코스닥에서 많이 빠졌고 아까 두산 빠지고 이런 정도 특별히 아주 뭐 이상하게 된 종목이 없어서 그냥 다 오른 겁니다. 장이 4.9%라는데 4.9% 많이 오른 거는 그동안 많이 빠진 거 전력이라든지 조선 이런 쪽이 더 많이 오른 거고 나머지는 다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특이한 거는 이제 방산이 또 못지않게 올랐는데 네. 그거는 또 주가가 많이 빠져갖고 지금 PER이 방산 쪽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포함해서 20배가 안 돼요. PER이 20배 많이 들었죠. 17배, 18배니까 방산도 지금 미리 빠진 측면이 있으니까 그것도 오르고 뭐 그러면 얘기 다 끝났죠. 네, 그럼 그 예전에 역전의 용사들이 오늘 많이 올라왔습니다. 조방원. 네. 네. 근데 방사는 아주 뭐 공식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할 때 전쟁 끝난다고 하니까 미리 빠졌기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닌가 했는데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공식은 이제 잊어버리셔야 되고. 이제 그거는 아니다. 옛날 거다. 그리고 최근에 수주 더 나온다는 얘기도 자꾸 나오고 있고요. 네. 뭐 K9 자주포 지금 뭐 인도에서 300문을 더 산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한동안 왜 빠졌냐면 ETF 수급 때문에 빠졌어요. 한화에어로가 이제 사고 터지니까 방산 ETF를 다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네 종목이 싸그리 다 같이 빠졌어요. 한화에어로 무슨 일이었죠? 기억을 좀 되살려 주시면. 폭파 사고가 한번 아. 났었죠. 그래서 두 분 근로자 두 분이 돌아가셨나? 세 네네네. 분인가 두 분인가 돌아가셨죠. 그 이슈 때문에 방산주들이 그때 다 같이 빠졌습니다. 그냥 그거 이제 회복하고 있는 중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선은 왜 올랐어요 오늘? 조선도 조선은 네. 16일, 17일 목요일인가요? 네, 목요일 날 18일로 알고 있어요? 그 특별법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미투자 특별법 네. 이제 시행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미리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대미투자 특별법에 연관이 있는 건 그러면 조선과 원전, 뭐 이렇게. 그렇죠. 네. SMR도 이제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조선과 원전이 거기에 혜택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다.
조선도 조정을 좀 받은 종목들이 꽤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방산, 원전, 전력 요런 쪽도 오늘 좀 같이 움직였다. 의미가 있다. 요런 말씀을 또 들어봤습니다. 추후로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또 자세하게 해보기로 하고, 뭐 이 질문을 제가 안 드리고 싶어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투톱이 올랐는데 항상 차이가 있잖아요, 센터장님. 뭐가 네네. 더 오르고 네. 뭐가 좀 덜 가고 오늘은 하이닉스가 더 갔습니다. 이게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서로 음. 이슈에 따라서 더 가기도 하는데 오늘은 뭐 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뭐 별차 하이닉스에 네. 없는 게 금요일 날 하이닉스보다 삼성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예. 그냥 제 말대로 그래서 시루처럼 네네. 주말에 네. 삼성 하이닉스 특별히 더 다르게 나오는 건 없어요. 제가 네. 알기로는. 미국 장도 뭐 마이크론이 오히려 빠졌어요. 반도체에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미리 빠진 측면이 있죠. 금요일 날 우리 레버리지 좀 한계를 둔다. 그래서 약간의 버블까지는 아니더라도 올라가는 각도에 대해서 ETF 포함해서 좀 조정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게 메모리에서 나왔긴 했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 삼성 마이크론이 좀 주춤했어요. 약간 빠졌습니다. 뭐 근데 그게 대세가 아니죠. 우리는 금요일 날 그거를 미리 흡수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무엇보다도 메모리에는 마이크론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잘 말씀하셨는데 키옥시아가 17%인가 엄청나게 불을 뿜었는데 미국에서 샌디스크도 연일 최고가예요. 신고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삼성 하이닉스가 특히나 오늘 아침에 이제 전쟁이 끝난 걸로 이렇게 알려지는 게 됐으니까 대표주가 요 정도 오르는 거는 뭐 별거 아니고 뭐 4% 6%고 별 차 없습니다. 좀 삼성전자가 만약 8% 오르고 하이닉스가 2% 오르고 이렇게 되면 좀 의미가 있겠죠. 네. 근데 낸드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왜 1위 업체가 못 올라갈까요? 이렇게. 샌디스크가 그것만 만들지 그렇고. 않으니까. 우리는 퓨어 업체가 아니니까. 낸드만 만드는 회사가 더 많이 오르는 건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 하이닉스의 ADR 상장 네, 요 그것도 이슈도 있죠. 지속적으로 좀 뭐 그것도 이제 지난주부터 나왔던 그쵸. 얘기인데 금요일 날은 ADR보다는 삼성전자에 대한 뭐 얘기가 조금 더 커가지고 한 것 같고요. 네, ADR 이슈는 또 있습니다. 뭐 혹시 필요하시면 ADR 요거 보면은 자료 여기 하나 있으세요? 제가 따로 안 가져왔나? 오늘 다른 것만 가져와. 잠깐만요. 있었나? 안 가져왔네 따로. 다른 자료가 안 가져왔네. ADR은 일정이 22일인가로 22일인가 24일 날 SEC에서 통보가 나오면은 8일 날 하는 거예요. 8월 달까지. 근데 이제 우리 금액이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우리 시가총액 1,500조인데 ADR을 처음에 얘기 나왔을 때가 우리 3월 20일 전후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기사를 치시면 15조, 20조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시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당연히 30조 이상, 40조가 돼야 되는데 실제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럼 밝혀지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그 물량이 얼마나 정도 되냐? 미국의 그 속스 30개 기업에 속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포함됩니다. 필반. 예, 그 필반의 밑에 단에 저 작은 그 회사들이 있거든요. 한 15조, 20조 안 되는 회사들이 몇 개 있어요. 그거 4개 중에서 맨 밑에 있는 게 빠지겠죠. 하이닉스가 들어가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속스를 추종하는 ETF라든지 두 배도 있고 모두 있고 하는데 그런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아마도 얼마나 배정될지 모르지만은 보통 보면은 한 8조, 10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삼성 하이닉스가 들어가면은 한 40조 정도 시가총액이 새롭게 거기 들어가는데 그거의 한 20%, 25%는 그 ETF 추종하는 걸로 들어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좀 이렇게 붐 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예,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6월 말쯤 넷째 주쯤 SEC 승인 가능성 21주, 22주, 22주 다음 주. 다음 주. 네네. 그러면 8월에 상장 나스닥. 네, 일정이 네. 가서 돌아다니면서 떠들겠죠. 네.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일정 한번 체크를 하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사실은 얘기할 게 좀 많은데 지수를 일단 마감 상황을 좀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죠? 마감 상황 한번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5%대 결국 5.2% 상승을 하면서 8,540선, 8,545선으로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0.48%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1,034선 기록을 하네요. 외국인 오늘 2거래일째. 지난 금요일에 25거래일 만에 사줬다. 근데 이게 연속
지속성이 있을까? 혹시 다음 주에 하루 만에 또 팔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닐까? 혼자 속으로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이거를 연속해서 매수 들어옵니다. 1조 5천억 원 지금 찍히고 있고요. 그 틈에 개인은 2조 넘게 차익 실현 매물 내놓고 하지만 뭐 기관 쪽으로는 금융 투자 중심으로 지금 매수가 들어온 거 보면 ETF 쪽으로는 또 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의 매수세, 외국인은 매도하는 흐름, 기관은 오늘 양시장에서 모두 사주는 흐름 나타납니다. 달러원 환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10원대에서 오늘 머물고 있고요. 7원 정도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니케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와 비슷한 수준인데 지금으로서는 뭐 이건희 대표님이 이겼다 졌다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긴 거 아니에요? 네, 4.99%. 역전했네요. 예, 그러니까요. 역전승. 역전했네요. 예. 역전승. 예, 좋습니다. 월드컵 이긴 것처럼 월드컵 기쁘네요. 좋아요. 코스피가 종목 내에서 676개 종목이 상승이고요. 207개 종목이 하락이고 코스닥은 1,010개 상승, 662개 종목이 하락입니다. 사실 코스닥 내에서 지수 자체가 0.48% 상승이면 그렇게 크게 상승은 아니지만 상승 종목 수가 훨씬 많았다라는 건 아까 이건희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확산됐다. 섹터가 상승 섹터가 확산됐다. 뭐 이렇게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분위기 보고 또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삼성전자 4%대 상승 33만 원대고요. 하이닉스가 6%대 상승 228만 원대 기록을 합니다. 스퀘어 4%대 상승. 자, 대체로 뭐 빨간불이어서 파란불을 얘기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그런데 삼성전기 눈에 띄죠. 16% 상승입니다. 현대차 제치고 시총 5위로 올라가는 삼성전기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와, 어떻게 이렇게 마무리가 되나요? 199만 9천 원에 마무리가 되는 삼성전기 절묘한 가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LG 엔솔 5%대 상승이고요. 삼성생명, 삼성전자가 상승하면 삼성생명이 수혜다. 오늘 뭐 이런 보고서도 있었는데 삼성생명도 9.7% 상승이고요. 삼성물산도 14%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고요. 오늘 조선 좋았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HD 현대중공업도 9.8%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쭉쭉 거의 다 빨간색인 가운데 LS 일렉 15% 상승으로 오늘 전력 관련주들도 괜찮았고요. 효성중공업 11% 상승입니다. 그런 가운데 한미반도체가 3%대 하락이어서 좀 눈에 띄는 파란색이죠. 자,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1%대 하락이고요. 요거는 스페이스X하고 좀 연관이 있을까요? 나중에 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산이 9%대 하락으로 또 눈에 띕니다. 아까 삼성전기가 상승을 했었죠. LG 이노텍도 오늘 16%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봅니다. 자, 코스닥에서 시총 1등부터 4등까지 큰 폭의 그래도 상승이었어요. 뭐 3%대, 9%대, 7%대, 5%대. 자, 그러다가 주성 엔지니어링 2%대. 오늘은 좀 조정을 보이는 모습이 나왔고요. 원익 IPS 리노공업 장비단에서 오늘 조정의 모습이 나왔는데 와, 요 종목 보십시오. HPSP 요거 좀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16% 상승으로 오늘 마무리가 됐는데 사실은 상승폭을 더 줄인 겁니다. 장중에는 더 큰 상승이 있었고요. 오늘 삼전 닉스 다음으로 거래 대금이 한때 3위를 기록한 게 바로 요 HPSP였습니다. 굉장한 거래 대금이 좀 몰렸다. 이유 좀 여쭤보겠고요. 이오테크닉스는 반면에 13% 하락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시장 상황. PSK홀딩스 10%대 하락. 그러니까 지난주에 상승했던 장비단 쪽에서는 코미코도 그렇고요.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오늘 하루 모습이 나타났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센터장님께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뭐부터 좀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HPSP? 장비단? 뭐 이런 얘기 좀 해볼까요? 어떤 좀 그렇고요. 눈에 띄세요? HPSP는 제가 뉴스를 못 봐서 뭐가 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좋아요. 이건 대표님. HPSP는 네.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지금은 이 SSD, 그러니까 한마디로 낸드 플래시 쌓아놓은 걸 SSD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쪽으로 지금 수요가 증가하면서 장비가 더 많아질 거다라는 이제 보고서가 하나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그 보고서 이후에 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건데 거기에다가 지금 그건 이제 당장 돈 버는, 그러니까 HPSP의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큰 선단 공정 위주로만 들어가잖아요. 이제 거기에 이제 낸드 플래시 쪽, 그 한마디로 SSD 쪽으로 수요가 더 급증할 거라는 기대감이 붙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1D 공정까지 가면 D램까지도 확대될 수 있다. 이런 것도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에서 뭐 1D 공정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 테스트 장비로 좀 들어간 걸로 보이고 그래서 그냥 일반 어닐링 장비를 써도 됐던 D램도 만약에 고압수 어닐링 장비를 쓴다라고 하면 낸드 플래시 시장 이외에 또 하나의 이제 수요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밸류가 싸지 않은데 이 회사는 독점적인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기술이 좋다 보니까 안 쓰면 무용지물이죠.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예, 안 사가주면. 근데 지금 이제 수요가 더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이 그때 금요일부터 좀 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28%까지 갔다가 지금 16%에서 끝나긴 했는데 맞아요. 예, 수요가 급증할 거라는 기대감이 붙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상한가 갔었는데 네, 오늘도 상한가를 갈 뻔 했다가 16% 상승. HPSP. 제가 요게 좋아하는 네. 종목입니다. 하프스프. 좋아하는 종목이세요? 아, 더 갈까요, 그러면? 네, 더 갈 것 같은데. 그래요? 예, 예. 근데 뭐 좀 쉬었다 가야죠. 이렇게 이틀 많이 올랐으니까. 이게 돌아가면서 좀 오르는 건가? 왜냐하면 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이 어느 정도 올라온 네. 구간에서 약간 쉬어갈 때 이제 다른 종목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르나? 뭐 이런 오늘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이 소부장 목금 이틀 오르는 종목들은 다 빠졌어요. 그렇죠. 네, 원익 IPS나 뭐 PSK 최근에 좋았던 종목들 빠졌고요. 뭐 유진테크도 마찬가지고 이오테크닉스도 그렇고 PSK 홀딩스, 뭐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도 제가 이거는 어제는 또 급등하더니 오늘도 다 빼서 제자리로 오고. 그러니까 이제 수급이 조금 다시 대형주로도 가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가고 이게 급하게 올렸다가 좀 쉬는 구간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오늘은 코스닥이 어떻게 보면은 장비가 아니라 바이오랑 2차 전지로 올라온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도 약간 순환매가 있는 걸로 좀 보입니다. 그 왜 지난주에 굉장히 뜨거웠던 보고서라고 할까요? UBS 쪽에서 장비단에 장비에 거의 뭐 쇼티지. 네, 쇼티지 그리고 빅사이클, 슈퍼사이클의 초임 뭐 이런 거였는데 그게 끝난 건 아니고 그냥 못 올라갔던 종목이 오르고 많이 지난주에 올라갔던 종목은 쉬어간다 뭐 이런 관점이신 그렇죠. 거예요. 거의 그렇다고 보셔야죠. 그리고 또 대형주가 갑자기 또 좋아지니까. 그리고 코스피 쪽으로 좀 쏠리니까 알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나 괜찮습니다. 네네, 뭐 괜찮습니다. 좀, 네네, 네, 네. 네. 어떤 포인트 또 센터장님께 들어볼까요? 시장 반도체 전반적으로. 그거는 네. 오늘 많이 빠진 거예요. 반도체가 장비주는. 장비주. 보시면 요거 AI 반도체 핵심 장비 ETF이잖아요. 오늘 5% 빠진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아침에 약간 하다가 계속 빠진 겁니다. 근데 아까 HPSP는 특수하게 오른 거고 나머지는 다 빠졌어요. 한미반도체. 리노공업은 또 그 누구죠? CEO께서 팔았더라고요. 팔았죠, 지분을 금요일 날. 그거 영향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 이게 목요일 날 금요일 많이 올랐죠. 목요일 날 얼마 올랐나? 목금이 좋았습니다. 이게 뭐야 7%, 8%, 12% 올랐잖아. 맞아. 13%. 이틀 동안 20% 올랐으니까 오늘 5% 빠진 게 별거 아닐 수도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삼성하이닉스가 올라가면 좀 이제 아무래도 이틀 올랐는데 좀 쉬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라 보시면 돼요. 올라갈 게 많았어요. 다른 쪽에 다른 섹터 반도체 소부장이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른 쪽에 갈 게 많았죠. 2차 뭐 사실은 그 변압기 같은 경우나 조선은 원래 그랬고 변압기는 진작에 올랐어야 되는데 숙부를 못 뺏어온 거거든요. 맞아요. 오늘 제대로 한번 뿜어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런데 또 넘버가 또 뒷받침되거나 그런 밸류가 안 비싼 종목은 또 가요. 자동차도 오늘 좀 올랐는데 네. HL 만두는 오늘 8% 올랐어. 8%? 8.6%. 근데 이게 아침에 약했는데 나 약했죠. 근데 상한가하고 8%또 올랐다. 근데 밸류가 엄청 비싸지가 않죠. 이게 오늘 주가도 생각보다 많이 빠져가지고 그렇지. 사실 최근에. 6개월 동안 60만 원, 6만 몇천 원이니까 이제 15배, 이제 15배. 내년에 13배. 13배니까 올라갈 만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했지만 밸류가 되는 거는 좀 더 깊게 왔고 넘버적으로 확 바로 뒷받침이 안 되는 종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있을 거죠. 소부장 같은 경우에 그런 거는 좀 쉬어가는 그런 모양새를 취했다. 아주 특별한 건 없었다라고 네. 말씀드렸습니다. HL 만도도 그렇고 뭐 한원 시스템도 오늘 20% 정도 자동차.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자동차 장비, 뭐 로봇 장비 요단에서도 좀 급등하는 그러니까 이게 종목들이 있었어요. 이게 밸류를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네. 이것도 한번 말씀드릴까? 두산 테스나가 오늘 많이 빠졌는데 6.8% 하도 뭐 요즘 7% 올라가니까 많이 PR이 빠져. 워낙 비쌌던 거. 맞아. 예. 이게 보면
이미 고점을 찍고 이게 언제입니까? 5월달 한 달 전에 고점을 찍고 내려왔다가 또 반등했는데 이게 밸류가 40몇 배예요. PER이. 38배는. 맞아. 50배. 거의 뭐 HPSP나 한미반도체랑 비슷하게 받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올해는 70배네. 내년에 40배니까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반면에 비슷한 경우인데 주가가 바로 완전히 차별화된 종목이 있어요. 네페스 아크. 이건 아까 20%까지 갔는데 오늘 16%. 싸서 많이 올랐죠. 맞아. 네페스 아크는 싸요. 근데 싸냐? 근데 엄청 싸냐? 그건 아니야. 엄청 이게 올라가는데 네페스 아크는 엄청 싸냐? 엄청 싸진 않아요. 엄청 싼 기준이 뭐지 요즘에? 한 30배 되면 되나? 근데 이제 어저께까지는 30배가 안 됐죠. 29배, 20배니까 오늘 올라서 15% 오르면 25배. 어닝이 나쁘더라도 30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싸잖아. 이렇게 밸류를 찾아서 주고받고 이렇게 간다. 이런 게 숨어 있는 게 많을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센터장님 소부장 쪽에서 네. 좀 더 궁금한 게 그 아까 UBS 말씀드렸는데 네. 30년 만에 장비 슈퍼사이클 초입이라고 하면서 일단 메모리 3사 증설이 본격화되고 뭐 그런 이유겠죠? 그러겠죠. 그리고 30년 업계 분석하면서 이런 수요는 처음 본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덧붙이면서 네. 매출이 본격화될 거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우리의 얘기는 근데 밸류가 막 40배 이렇게 올라간 그렇죠. 것들도 있다 네네. 하면은 이 UBS의 분석과 밸류 예를 들면 40배 이걸 짬뽕 시켜 보면 어떻게 구별을 해야 돼요? UBS 네. 분석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네. 걔네들의 밸류를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지금 얘기를 안 하고 하는 거거든요. 아, 27년, 28년 첫 번째 28년까지 예측을 했는가? 예를 들어서 네. 28년 기준으로 그 통칭 그 장비주라는 특별한 종목 몇 개 있을 수 있는데 그 PER을 30배는 40배는지 EPS가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우리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애널리스트가 지금 28년도 넘어가고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괴리가 있는 거죠. 그 내러티브로는 30년 만에 맞죠. 30년이 아니고 그 이상 본 사람도 이런 정도가 없었으니까 삼성하이닉스의 언이 이렇게 올라가는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마이크론도 당연히 그러니까 얘네들이 투자하면은 이제 시작이다라는 그 그러니까요. 내러티브는 당연한데 맞다. 넘버화를 그 친구가 어떻게 했는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넘버화를 만약에 걔네들 그 UBS가 올해에 100이다, 내년에 130이다, 내후년에 200이다 이런 수치를 가지고 PER이 속스에 있는 밸류에이션이 30배가 아니고 28배다. 35배가 안 되는데 과거보다는 더 준다. 뭐 이 논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리포트의 그 디테일한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서 혹시 보셨어요? 보셨으면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그 넘버는 아닌데 내러티브는 맞죠. 내러티브 맞는 거예요. 우리 애널리스트 아마 곧이 아니고 우리나라 애널리스트 다 내러티브 적었어요. 몇십 년 만에 뭐 여기 30년 동안 본 사람이 없으니까 뭐 사상 처음으로 뭐 이렇게 다 처음이지. 그런데 그게 그래서 얼마에 목표 주가가 할 때 28년 걸 땡겨야지 편할 겁니다. 28년 넘버를 좀 땡기는데 저번에 모기는 말씀드렸잖아요. 애널리스트 리포트 하고는 시간이 걸린다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하죠? 지금부터는 그거를 눈치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눈치를 잘 보는 게 너무 비싼 거는 좀 천천히 가고 싼 거는 빨리 또 들어가서 또 먹고 또 가고 이렇게 하는 거가 되는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60만 원, 300만 원 부르는데 그 다른 쪽도 목표 주가는 이익을 올리면 올리겠죠. 근데 그게 얼마인지 제가 비싸다고 얘기한 건 올해 내년도까지는 넘버가 반영이 올해 건 안 되고 내년도 어닝에 얼마나 또는 내후년 포캐스트까지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내후년 포캐스트를 과감하게 해서 목표 주가를 하는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 HPSP, 이오테크닉스 뭐 기타 등등 있지 않습니까? 원유 IPS 목표 주가 다 넘어가긴 했었는데 그게 뭐가 28년 기준으로 얼마 정도의 밸류가 되는가 대충 때려줘야지 그거 갖고 이 친구 틀렸어 그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없다고 대부분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제가 그래서 아침에 그 얘기했던 거는데 겐또 한 번 더 쓸게요. 겐또 하는 거예요. 겐또를 하는 거고 그렇게 못하면은 뭐 눈치 작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 좋은 거 알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HPSP가 목표 주가 82,000원, 85,000원이 최고 나온 건데 이미 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PER이 40배, 50배야. 그러면 이게 28년 가니까 성장률이 좋아서 28.5배입니다. 여전히 한 40% 업사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지 안 그럴지는 이렇게 어림 잡아서 아니면 배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눈치를 보면서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은데 눈치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채팅창에서도 닥터 K님은 소부장 원래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파는 거다. 이글버디님은 이익이 올라가주면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소부장에 대한 사면 돼요. 의견들. 근데 얼마까지 올라가지 모르니까 눈치 보고 하라는 거죠. 굉장한 무슨 로지컬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0년 슈퍼사이클에 들어간다. 처음 보는 거다. 오, 스토리는 공감하는데 당연하죠. 그 숫자에 대해서는 그건 좀 그 친구가 뭉칩니다. 30년 동안 그 필요하다. 반도체 장비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리고 이게 소부장이 올해 매매를 해보시면 네. 뭐 이번에 아주 초 슈퍼 사이클이어도 이게 항상 증설 이제 P에서 Q로 넘어가는 거 단계에서 지금 나오는 거니까 맞아요. 저는 약간 계단식으로 많이 가요. 확인하려고 하고 한번 올려놨다가 또 확인하고 뭐 올려놨다 확인하고 이런 형태가 많으니까 한미 반도체를 제가 한 2만 원대부터 봤나? 그 주가 올라갈 때 보면 계단식으로 갑니다. 오늘은 또 네. 다 가는데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네. 한미반도체는 2만 원대 받고 5만 원대 받고 7만 원 받고 다 좋은데 언제보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우리 저기 전문가들 일찍 보실 수 있고 나중에 보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10만 원대 봤어. 근데 올리는 했어. 그 당시 했어. 근데 이제 중간에 15만 원 가다가 7만 원 빠질 때 있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서 안 팔고 버티느냐 아니면 또 더 사느냐 이거잖아요. 그거는 회사에 대한 분석이 이제 철두철미해야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버티는 거하고 레벨이 달라요. 이게 이제 한번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네, 이게 보여주세요. 한미 반도체가 초창기에 주목받았던 시기가 이제 23년 3월인데 이때가 16,000원이었는데 이때도 한번 지금은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보시면 그 당시 변화가 계속 심하죠. 하락하고 횡보하다가 빵 떴죠. 그러네요. 예. 그리고 조금 가다가 또 여기를 또 몇 주를 쉬다가 올라가고 또 몇 주 쉬다가 올라가고 이게 반복을 했어요. 그러다가 많이 올라가고 나서는 또 한번 또 대차게 또 얻어 맞았습니다. 네, 거의 맞고 반토막 났지. 예, 여기서 반토막 이상 나고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올렸다가 조정받고 또 가고 이게 뭔가 차트가 어떻게 보면 약간 지저분할 수도 있고 올라갈 네. 땐 세게 올라가서 따라붙으면 물려요. 네. 네, 이게 반복되는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 예,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만큼을 올려놓고 또 한 2달 쉬어요. 예, 그러다가 또 좋은 일이 있으면 또 한 번 올리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과정이니까 계단식으로. 예, 최근에는 이렇게 이제 노이즈가 그러니까 실적이 한번 안 좋게 나왔잖아요, 생각보다. 네, 일사분. 예, 그럼 1분기 실적이 안 좋아서 이렇게 한번 흔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분기부터 가이던스대로 정상적으로 나온다는 가정하에는 또 40만 원을 또 도전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소부장도 이게 뭐 바이오보다는 좀 약하긴 한데 그래도 공부가 좀 돼야 돼요. 왜냐면 변동성이 커요. 예, 바이오 정도는 아니더라도 예, 만만치 예, 않지. 만만치 않아요. 테크윙 한번 보면 되게 편한 주식인 것 같잖아요. 올라올 땐 되게 편해 보이는데 이 변동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거의 무슨 뭐 널뛰기라 그러죠. 널뛰기를 계속하죠. 예. 그리고 뭐 DI 같은 종목들도 그렇죠. 막 오를 때는 되게 막 시원하게 올라가는데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합니다. 바이오만큼은 아니어도 아 그렇죠. 좀 어렵고 공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 여기에서도 그래서 약간 네. 좀 큰 종목들이 그나마 그래도 뭐 이오테크닉스라든 이런 게 좀 편하게 올라간 거지. 네. 그다음에 원익 IPS 같은 종목들, 원익 IPS나 유진테크 같은 종목들은 이거는 의미가 있게 올라갔어요. 여기 보면 여기 오랜 기간 동안 옆으로 횡보했잖아요. 이 횡보를 뚫고 나갔잖아요 어제. 예, 오랜 이틀 기간 동안. 행보하는 걸 버틸 수 있을 정도가 그렇죠. 되려면은 예, 이거 알아야지. 많이 알아야 돼요. 아, 대충 알아서는 저 네. 버티지 못합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봤던 밸류랑 여기서 봤던 밸류가 달라졌으니까 올라갔겠지. 근데 이제 문제는 요거를 기다릴 수 있느냐. 요때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계속 갔는데. 그러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런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삼전 예. 닉스 가는데 저걸 버티느냐. 그러니까 올라가면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결과적으로. 이거, 예, 어저께 그저께 그러니까 요날 산 사람들 6월 10일 날 산 사람들 아니고서는 올해 갖고 계셨던 분들은 아우야 내가 기다린 게 얼마인데 이 정도는 당연히 올라와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센터장님이 두산 언급해 주셨는데 오늘 두산 9%? 네. 뭐 이렇게 지금 빠졌잖아요. 근데 엊그저께 많이 올랐긴 했었죠. 네. 근데 뭐 좀 며칠 지난 건데 두산 그 뭐죠? 그 실트론 SK하고 SK 실트론 실트론. 산 거. 그게 무산됐잖아요. 무산돼서. 예, 그래서 두산이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미리 지난주 초반인가 중반에 빠졌다가 누구지? 그 엔비디아 그거 뭐 젠스랑? 하여튼 그래가지고 젠스랑, 또 확 올랐다가 네. 딱 가니까 또 오늘 또 그 뭐 다시 또 빠지고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근데 펀더멘털 바뀐 게 없다고. 아, 펀더멘털 바꾼 거 없는데 여기도 이제 밸류가 이게 싼 거냐 비싼 거냐 뭐 이렇게 얘기는 있을 수 있죠. 63배니까. 아 근데 두산을 63배라 보시면 조금 곤란하고 이게 두산 말고 무슨 두산 밥캣 두산 밥캣 적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섞여 있어서 그런 거고 본업 본업으로는 괜찮죠. 예. 본업으로 보면 본업이 30몇 배 되진 않아요.
본업이 뭐냐면 CC에 음. PCB에 들어가는 재료 만드는 그 비즈니스는 아직 35배에서 40배 안 되기 때문에 엄청 비싸거나 아니면 밸류가 부담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목표 주가도 한 200만 원 정도는 250만 원 나오니까 그런데 이게 미리 올랐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봐요. 여기 중간에 6월 달 들어와서 한번 쳤잖아요. 한번 기억나세요? 갔다 왔어. 그러니까 목표 주가 지금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쳤을 때 한번 시세를 준 거예요. 목표 주가 300만 원짜리 안 나오면은 이거는 안전 마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안 들어온다는 게 아니고 다음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뭐 우선순위가 이건 아니겠죠. 삼성전기도 있고 뭐 코리아 서킷도 있고 난리 나는데 상대적으로 막 엄청 싼 거는 또 아니잖아요. 예, 말도 안 되는 밸류는 아니지만 네.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이제 눈에 띄기 때문에 파란불은 왜 파란불인가? 그리고 유난히 많이 올라간 종목은 왜 올라갔나? 뭐 이런 부분들 좀 짚어보고 있는데 두산 살펴봤고요. 미래에셋증권 큰 폭은 아니지만 한 2% 가량 빠진 요 부분은 스페이스X 이슈가 있기는 있죠. 뭐 그러겠죠. 예. 우리 패싱 못 받았다. 우리 공모주 그거. 못 받았다. 뭐 이슈가 있는데 그런 거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박현주 회장님이 조금 더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 예. 열불 났을 것 같은데 그돈 맡긴 사람. 예. 네, 미래에셋증권이 존재감이 없다. 예. 골드만삭스에서 미주호한테는 줬는데, 일본. 그래요? 네, 이주호는 일본은 받았어요. 많이 줬습니다. 많이 줬어요. 많이 줬는데 미래에셋증권은 한 주도 안 줬죠. 그러니까요. 예. 우리 그것도 영주. 이틀 전에 통보하고. 차별화됐지. 그건 차별했다는 건 뭐냐면 물론 이제 금액도 미주호가 훨씬 더 많이 신청을 하긴 했는데 우리나라 아직 거시기하죠. IB나 증권사들이 글로벌리하게는 경쟁력이 없다라는 게 보여졌다. 음. 그러니까 골드만삭스에서 입김이 없는 거죠. 지금 한국에서 왔는데 음. 졌다. 또 졌다. 요새 이졌다 졌다로 아주. 짜증나, 짜증나. 네. 그래서 이거 괜히 근데 이게 못 받은 게 오히려 득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스페이스X 빠질 거예요. 그게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앞으로는 모르죠. 근데 네. 어쨌든 그냥- 상장은 성공적으로 됐고 빠지면 사세요. 한 20% 상승했고 시총 6위가 단숨에 됐습니다. 오늘 그래서 결과적으로 테슬라 관련된 종목들은 뭐 요 미래에셋 이슈 있는 거 말고 뭐 다른 뭐 다른 로켓랩이랑 다 그런 거- 빠졌죠. 다 빠졌어요. 네. 왜 빠졌냐면 일단은 스페이스X보다 비싸니까. 우리나라도 다 빠졌죠.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미리 빠졌고 미국은 이제 이렇게 눈치 보다가 보니까 PSR 50배 기준으로 상장했다라고 하는데 100배 올라갔죠. 넘어가 70배밖에 안 되잖아. 근데 80배 100배 되는 애들이 많거든요, 미국에. 그러니까 다 빠진 거죠. PER는 아니고 PSR입니다. PSR로. Sales Volume. 그래서 매출액 대비해서 주가 레이트 비율이 한 50배가 아마 기준가였을 거고 지금 한 60, 70배 됐을 텐데 그거 기준으로 좀 높은 애들은 다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미래에셋증권은 그거 청약 못 받은 것 때문에 빠졌다기보다는 그냥 스페이스X 이게 끝났잖아요. 네. 이벤트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지금 마이너스 20%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인데 이걸 오늘도 오를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이상한 거죠. 이벤트 소멸이에요. 이벤트 소멸. 네, 소멸.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스페이스X 올라오면 또 움직이겠죠. 그런 걸 기다리고 또 외국 기관들은 좀 샀어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 오늘 말다 이거 봤어요. 뭐 이게 미래에셋 벤처가 언제 올라갔냐면 5월 달에 한참 난리칠 때 7만 원, 6만 원, 7만 원. 그거 반토막 난 거거든. 만약 진짜 밸류가 있다면 이때부터 들어가는 게 맞죠. 파는 게 아니고. 근데 오늘 내려갈 거를 예측을 지난주에 했는 게 맞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죠. 외국 기관은 지난주도 담고 오늘도 담긴 했습니다. 소량이긴 하지만. 여기서 팔았어야 되는 게 맞네.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공모주 우리 못 받고 이런 거는 좀 뭐 패싱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나오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떨어질 거예요. 그때 사세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스페이스X 저러다가 이제 올라가다가 뭐 하나 터지면 그냥 바로 빠져요. 굉장히 위험한 주식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근거는 뭐 실적이에요? 실적이 적자니까? 아니라 적자인 기업인데 네. 그러면 우주로 가는 물론 이제 스페이스X 대단한 기업이죠. 이제 뭐 위성 사업도 하고 있고 스타링크 그쪽으로는 잘하고 그쪽으로는 있다고. 돈을 잘 네, 벌고 맞아요. 있는데
스타쉽을 지금 뭐 쌓아 올려야 돼요. 음.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매번 성공하는 게 아니죠. 예, 발사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는데 스페이스 X입니다. 근데 발사를 하는데 그만 많이 하면 그만큼 뭐가 되죠? 실패도 중간중간에 꽤 있죠. 있을 수 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잘 되면 또 확 올라갔다가 또 뭐 실패했다 그러면 또 확 빠졌다가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근데 아까 우주- 말한 것처럼 등락을 많이 예. 하시는 네. 최소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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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스페이스X가 사고가 터졌다. 발사체가 올라가다가 뭐 터진다든지 음. 뭐 아니면 뭐 실패했다든지 그러면 네. 그때 실망 매물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사시면 됩니다. 하나솔루션 태양광 뭐 이런 거는 오늘 좀 오르긴 했네요. 그래도 우주 태양광 10% 이상. 여기는 실패해도 오르긴 상관이 했는데. 없죠. 왜냐하면 그렇죠. 실패할수록 좋아요. 네, 어차피 납품은 했으니까 올라가다 터지면 또 사야죠.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옛날에 아는 제 지인이 애플에다가 뭐 납품하는데 거의 불량이 났다고 한참 아이폰 막 나왔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너네 타격 입지 않냐 그러니까 더 좋다 그러더라고요. 네. 예, 왜냐하면 오히려 더 많이 그거 다 폐기하고 다시 쓰게 주문하니까. 되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 뭐 삼성전기 얘기 좀 해주세요. 삼성전기 분석 좀 해주세요. 네이버 봐주세요. 항공주 좀 봐주세요. 이런 분들 좀 있어서 몇 가지만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삼성전기 얘기가 좀 많긴 많은데 네네. 오늘 큰 폭으로 올랐고 호재는 많아요. 네네. 호재는 많은데 사실 지난 금요일에도 오르다가 중간에 이제 급락으로 좀 네네. 마무리한 변동성이 컸는데 이게 뭐 리밸런싱 얘기도 좀 있긴 네, 있었고 ETF 그쵸? 리밸런싱. ETF 리밸런싱 그거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남아 있고요. 수요일도 네. 남아 있고요. 뭐 하나로 ETF가 가장 많이 이게 돼 있어서 비중 이렇게 하느냐고 오늘 몇백억 뭐 수요일에도 있고 근데 있긴 그게 있어요. 이제 소화가 되면 상관이 소화되면 끝이죠. 제일 큰 물량은 다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아마 나온 것 예, 같아요. 예, 예. 하나로가 가장 큰데 오늘 나오게 돼 있었어요. 그걸 미리 알고 미리 걱정해서 금요일 날 뺐을 수도 있고 그 이비덴의 그 뉴스도 나오니까 그 핑계 저 핑계 돼서 한국장 고점 내려올 때 같이 뺐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뭐 지금 굳이 왜 걱정을 하시지? 잘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그냥 걱정이 아니라 궁금해하시다고 왜 네네, 변동이냐. 궁금하시다고 한 210만 원까지 가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혹시 210만 원 사셨나? 그래서 걱정. 그러니까 210만 그랬나? 원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사신 가격대 아니 제가 볼 때는 보통 240만 원 이렇게 많이 부르잖아요. 240, 50만 원 보죠. 예, 그러면 이제 한 210만 원까지는 한번 버텨야죠, 지금. 전망에 대해서도 뻗치기. 이제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고 전망, 네. 전망. 시험한 목표 주가 있잖아요. 300만 원, 280만 원 나온 게 있어요. 전망 좋다. 전망 좋다. 그 DB 쪽에서는 삼성전기 한 300만 원까지 네, 불렀고 삼성전기 그쵸? 300 몇백 네. 군데 있어요. JP모건에서는 240만 원까지 부른 상황인데 지금 200만 원 바로 거의 다 밑. 왔죠. 오늘 네. 199만 9천 원인가? 이렇게 제가 맞아요. 봤는데. 네. 좋다. LG 한마디로. 이노텍도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요. 예. 뭐 싸기로는 LG노텍이 더 싸긴 한데 그 이노텍. 구조적인 변화는 강도는 삼성전기가 전기가 좀 세죠. 더 좋아서 음. 미리 간 거고 LG는 이제 애플이 좀 잘 되는 게 추가되면은 LG 이노텍은 이 목표 주가와 괴리가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후보 두 번째로 세게 계속 갈 가능성도 있죠. 음. LG 이노텍은 목표 주가하고 현재 주가하고 괴리가 좀 꽤 돼요. 아, 그래요. 네네네. 네, 그래서 뭐 지금 목표 주가 대비했을 때 최고 높은 거에 60%밖에 안 될 걸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삼성전기는 300만 원 목표 주가 하면 지금은 60% 넘어 70%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타면은 삼성전기 안착하고 나면 그치. LG노텍도 뭐 또 따라잡고 따라가고. 애플이 좀 도와주면 따라잡고 뭐 이렇게 되겠죠. 이노텍 오늘도 잘 갔잖아요. 근데 잘 갔습니다. 네, 네. 그런데 밸류적인 측면에서 LG 이노텍이 좀 더 싸다. 예, 그 근데, 싸죠. 예, 예. 구조적인 건 삼성전기가 좀 더 올라갈 룸이 있고 MLCC, FC, BGA, 실리콘 캐파시터 여러 가지가 맞아요. 예.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 재건주 얘기도 한번 해주세요. 쿨하게님이 또 말씀해 주셔서 저도 궁금했었거든요. 오늘 재건주 대표적으로 뭐 건설 쪽이 있을 텐데 삼성 E&A가 거의 10% 가까이 좀 잘 갔고요. 대체로 건설주 좀 빨간불 켰던 종목들이 많은데 의외로 현대건설 이런 게 좀 빠졌거든요. 현대건설은 다른 거예요. 삼성 E&A는
그 이란의 거기 지역에 가장 많이 익스포저가 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삼성 E&A예요. 경험이 많고. 아니 그쪽에 실제 무너진 거 망가진 거에 네. 실질적인 그 그래서 정유시설 관련된 정유시설 거. 관련되는 게 아. 얘네 화공 플랜트거든. 네. 예, 근데 삼성 현대건설은 화공 플랜트 지적인 이슈가 아니에요. 그거는 원전하고 그냥 다른 거기 때문에 이게 삼성하고 이거 저기 현대건설 달리 간다. 예, 그러니까 이란 재건을 위해서는 또 DLENC가 더 좋아 보인다 그랬는데 DLENC가 오늘 7.8% 올랐죠 오히려. DLNC도 관련되죠. 예, 여기는 이제 이란이랑 친합니다. DLNC 친해요? 제재만 없으면 갈 수 있습니다. 네? 제재만 없으면 아. 제재만 없으면. 제재 풀어준다면 이제 그죠? 네, 맞아. DLENC가 제일 많이 부서진 데는 이란이잖아요. 이제. 맞아요. 예. DLNC도 오늘 7% 가까이 갔고 GS건설도 5% 이상 올랐고 대우건설도 올랐고 건설 쪽은 재건도 있고 원전도 있고 이제 근데 있으니까. 현대건설은 조금 뭐 이렇게 유상증자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그때? 뭐 자금 조달해가지고 뭐 저기 원전 쪽에 투자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맞아요. 중심으로 한번 그럼.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거 아닌 것 같네. 예. 그건 아닌 걸로. 음. 네이버 네, 현대건설은 마찬가지인데 삼성 이 어제 뒤에 또 많이 올랐어요. 맞아. 미리 올랐고 28%가 고점 대비했을 때 한 60% 빠진 상태에서 반등을 엊그저께 세게 했어요. 그리고 오늘 쉬어가는 거라. 특별히 뭐 이슈가 되지는 않은 거다라고. 그러니까 재건 관련되는 거는 이거는 관계가 별로 없어요. 예, 그거 같이 부안해동하면 안 되고 그거는 DLENC하고 삼성 E&A가 직접적인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성 E&A, DLNC. 네, 그 아까 그 지역 HD 건설기계 뭐 이 네. 정도가 좋겠죠, 그죠? 건설기계 예, 관련된 굴삭기. 예. 알겠습니다. 네이버 얘기도 있고 네이버? 전력주도 예. 있어서 네이버 그리고 전력주 이렇게도 좀 봐주시면 어때요? 네이버는 그냥 잘 지켰다. 올라간 예. 것도 아닌데. 뭐 빠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근데 뭔가 자꾸 요즘에 뉴스가 계속 나오죠. 뭐 엔트로픽도 온다 그러고 뭐 국방 관련된 뭐도 한다 그러고. 일단은 방구를 많이 끼기 시작했다. 샘 알트먼은 취소됐어요. 샘 알트만은 뭐 필요 없고요. 음, 안 와도 돼요. 예. 별로 중요한 사람 아닙니다. 예, 뭐 해줄 게 없어 우리나라한테. 뭐 아니 뜯어갈 우리한테 게 뭐 없어. GPU 줄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해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오케이. 네이버는 긴 관점으로 네. 보셔야 돼요. 이제 너무 오늘 왜 다 갔는데 얘만 안 갔어요. 오늘 전 마이너스 안 간 걸로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잘 버텼다. 잘 버텼다. 기뻐. 이 정도면 기뻐해야죠. 네. 거래량도 별로 없었는데 거래가 거의 안 됐어요. 네. 보시면 오늘 거래가 뭐 어제 2분의 1도 안 됐어요. 존재감 오늘 없었어. 존재감이 없죠. 지금 살 게 너무 수두룩 빡빡한데. 그럴까 봐. 살 게 많으니까. 네이버까지 이제 오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 아까 전력주 말씀하신 분들 좀 계셔서 전력주 오랜만에 좀 네. 잘 갔죠? 네네. 네. 미리 갔었어야 된다니까. 수급이 밀려서 못 간 거예요. 오늘 이제 그동안 서름을 오늘 한꺼번에 한 8%뭐 이상 이렇게 얼마 올랐나? ETF 기준으로 한 8% 오른 것 같은데 맞나요? 예. 그 대충 효성중공업이랑 LS 일렉트릭이 많이 갔죠. 8~9%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섹터적으로 보면 가장 오늘 좋았던 건 전력주예요. 전력. 그동안 반등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이거 한번 볼까? 봅시다. 코덱스 AI 전력 보면은 6월 8일부터 원래 반등이 나왔어요. 이렇게 됐잖아요. 이때 반등을 한 번 줬었어야 되는데 이익 밀렸다가 완전히 극단적으로 밀어놓고 이제 반등하는. 이렇게 되면 이제 반등하겠지. 거래가 약간 실리니까 뭐 조금 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도 바닥을 좀 잡아가는 구간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전력주는 변동이 심해요. 아까 소부장만큼은 아니더라도 근데 절대적인 밸류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부장도 마찬가지인데 퀘스천은 올해 내년에는 비싸다니까 안 싸다니까. 근데 성장률을 만약에 내후년 땡겼을 때면은 여전히 해볼만해. 근데 너도 나도 똑같이 해볼만하다 생각하잖아요. 그럼 미리 산 사람들은 그렇게 들어올 때 탁 던진다고. 그러니까 이거 잘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소부장보다는 변압기 하기가 좀 편하실 겁니다. 공부하는 강도가 소부장은 더럽게 어려워. 진짜 어려워.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쉬운 편이에요. 전력이. 네. 전력은 네. 지난주부터 좀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었던 건데 안 움직였을 뿐이죠. 맞아요. 여기 왔다 갔다 하셔서. 수급적인 측면 때문이었다. 밀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조금 큰 얘기로 가볼까요? 이렇게 이제 주가가 오늘로써
종전 얘기가 나오고 근데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을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근본이 사실이겠죠? 있으시니까. 사실이겠죠, 이번에 종전은? 뭐가? 예. 서- 이번에 사실인 것 이번엔 같습니다. 사실이겠죠? 네. 예, 왜냐면 이란 쪽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워낙에 뭐 많이 이런 얘기가 트럼프가 종전한다는 맞아. 얘기를 30몇 번 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뭐 근데 일단은 19일 날 서면 네. 지금 이게 묵시적으로 합의가 된 것 같고 그다음에 19일 날 실제로 제네바에서 서명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란이 그걸 인정한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란이 국영 방송에서 우리가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기자가 그 앵커가 브리핑을 하더라고요. 물었는데, 네. 터번 쓰고 어. 뭐 이렇게 하고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거는 그리고 그러니까 하메네이인가 그분이 이제 결정을 한 거죠. 아, 군부와 그 다음에 이제 온건파, 강경파 사이에서 결국에는 최고 지도자가 결정하면 끝납니다. 그 나라는. 예, 대통령 힘이 없고요. 최고 지도자가 하라는 대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뭐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가고 더 중요한 증거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폭격으로 네네. 지금 최고 지도자 아버지 맞아요. 그분 장례식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네, 확실한 증거다. 종전이, 네. 이번에는 정말 종전으로 가는 거다. 종전이 안 된 라는- 상태에서 장례식하면 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다 몰살당할 수 있습니다. 모여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좀 우리가 믿어볼 만한 뉴스다. 그런 가운데 우리 코스피 환호를 해서 지금 8,540선까지 와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사람이 9,000 얘기도 좀 하게 되고 그렇거든요. 노무라가 코스피 11,000 제시를 했고요. 59만 전자와 500만 닉스를 제시를 지금 하고 나섰습니다. 와, 59만 닉스, 500만 전자. 요거 보셨어요? 선생님? 500만 닉스. 내 내용은 못 봤어요. 음, 이익 전망이나 이런 거 못 봐갖고 어떻게 하는지 뭐 이익 전망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냥 찾아보니까 네. 기사가 그렇게만 나와서 음. 일단은 노무라죠. 예. 노무라. 노무라는 원래 처음부터 구조적 성장론을 처음 들고 나온 게 노무라였기 때문에 그걸 재확인 뭐 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주말 사이 이세치 전무님도 보니까 이제 PR 10배를 이제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시던데 예, PR 10배는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뷰를 좋게 보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11,000은 봐야죠. 연말에까지. 59만 500만 가면 11,000은 뭐 그냥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어. 뭐 12개월 뒤라고 보면 그러니까요. 연내에는 11,000까지는 한번 중간 과정이니까. 근데 요즘에 뭐 메리츠도 11,500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다들 10,000 이상은 보는 것 같아요 증권사들이. 야, 지난주하고 또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지난주 월요일 기억나세요? 정말 그런 거예요. 주말부터 너무 우리가 걱정을 하다가 그러니까 월요일에 어, 진짜 그때 이거- 제가 욕바지 인형으로 태어나려고 노력했었죠. 매크로가 어, 모든 걸 거의 압도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또 이거는 그대로 되는 거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이게 뭐 잘못된다고 그렇게 말도 안 된다면은 또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원래 그렇게 바뀌는 거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 그 덜덜덜 공포에 한 진짜. 것이 여러분들이 잘못되거나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때 상황이 그런 거고 그렇죠. 그 목요일 이번 지난주 목요일 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금요일하고 다르잖아요. 다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연한 자세로 유연해서 바뀔 수 있구나. 바뀌면 싹 바뀌구나. 이런 생각 하시면 돼요. 그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바뀌는데 안 바뀐다고 자기 생각을 고루하고 갖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뭐 지난주 월요일 같을 때야 만약에 이제 금리 인상을 2번 하고 만약에 이게 전쟁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한 2달만 그래 보세요. 그럼 바로 7천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야. 근데 그런 게 없어졌으니까 바로 또 9천에 갈 것처럼 되는 거고 이러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이제 이게 소나기냐 원래 그렇죠. 장마냐 이런 차이인데 음. 우리가 이제 놀러 갔는데 날씨 맑을 줄 알고 이제 놀러 갔는데 갑자기 소나기 와서 물놀이 못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요번은 상황 그런 거였다. 뭐 이렇게. 노무라에서 이제 근거로 얘기한 거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메모리 수요가 5년 동안 10,000배, 20,000배까지 늘 것으로 예상을 한다. 근데 그거밖에 안 이렇게. 썼어요 목표가를? 그럼 85만 원, 90만 원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00배, 20,000배가 와닿지가 않죠. 와, 예. 그러니까 그게 와닿게 해줘야 되는데 와닿지가 야,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59만 원, 500만 원 가면은 11,000이 아니고 그건 다른 섹터는 다 죽어버려야 되겠네. 그치. 11,000이면은 더 가야 됩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그러면 15,000원 이상이 부르게 돼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그 목표 주가는 12개월 포워드고
이거는 주가는 코스피는, 예. 코스피는 예. 6개월만 본 거죠. 이게 일치가 안 되는 거지. 보통은 줄 때는 우리가 보통 애널리스트는 그쪽도 마찬가지인데 목표 주가 할 때는 6개월 또는 1년 정도 목표 주가 주면 코스피건 전망을 줄 땐 그것도 맞춰서 주는 게 맞아요. 근데 따로 준 것 같아요. 예, 따로 주고 보면 그러니까요. 헷갈리는 거고 예. 자기 마음하고 이것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네. 겁니다. 알았어. 눈치껏 잘 하시고. 어쨌든 긍정적으로 보고 예. 있다. 아주. 그러니까 이제 네. 일단은 일본계라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서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증권사 중에 하나입니다. 노무라. 어디? 노무라. 노무라, 예. 세게 그치. 요새 예, 얘기를 예, 하고 요즘에 있습니다. 세게 얘기를 먼저 치고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요즘에. 예. 우리나라를 커버하는 게 노무라밖에 사실상 없어요. 예. 예전엔 많았는데 이제 다 없어져 갖고 요즘- 다이와가 예전에 있었는데 이제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코스피 이 정도. 요즘에 해야 되는 이제 게 돈이 되면 하겠죠. CT가 하잖아요 CT가. 일본계. 예. 일본계는 없어. 하나밖에.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추가로 추후에 이야기 들어보고요. 스테이크, 다 식었겠다. 그죠? 따뜻할 때 먹었으면 더 맛있었을 것 같은 스테이크. 향이 너무나 좋습니다. 합리적으로 가지고 온 스테이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팩당 9,750원에 가지고 왔습니다. 부드럽고 쫀득하고 고소한 초이스 등급 부채살이라고 하는데 최현석 셰프 다들 아시죠? 찹스테이크 3+1 최초 구성이고요. 39,000원에 가지고 왔습니다. 53% 할인된 가격입니다. 한 팩 더 드리는 거고요. 4팩입니다. 셰프의 부채살 시즈닝 스테이크 4팩입니다. 셰프가 직접 요걸 배합해서 풍미를 살린 비법 시즈닝이라고 하고요. 조리하기도 쉽고 먹기 편한 큐브 스타일. 요렇게 큐브 스타일로 자르실 필요 없이 저렇게 편안하게. 요즘은 편한 게 진짜 최고잖아요. 뭐든지 조리 시간도 짧고 조리 방법도 편하고 그래야 되는데 큐브 스타일 부드럽고 쫀득하다. 그래서 해동하시고 프라이팬에 3분이면 오케이. 인 요 최현석 스테이크 한 입씩 드셔보셨나요? 한 입이 네네. 아니라 많이 드셨네요. 쏙쏙 들어가죠. 이거 지난번에도 먹었던 건데 맛이 어떠세요? 맛있어요. 여전히 맛있어요. 맛있죠. 네. 맛있습니다. 제가 원래 스테이크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맛있습니다. 원래 안 좋아하세요? 네. 그때 진짜 주말 동안에 음. 센세이션을 일으킨 저희 삼프로 TV 영상 있잖아요. 가맥집 영상에 네. 거기 막내 역할을 그래서 그 앞에 바로 네. 앞에 있는 김치전만 계속 먹었어요. 저쪽에 맛있는 게 저쪽에 있는데 뭐였는데 저쪽에? 저기 낙지볶음도 있고 있었는데 저쪽에 가 있고. 예, 근데 여기는 그거를 이렇게 김치볶음. 이렇게 하기가 그렇잖아요. 차마 음. 막내로서 이렇게 하기가 아니 그 네 분인데 그게 안 돼. 김치찌개도 저기 있는데 저 맛있게 시켰는데 예. 김 위장님이 독식을 하셨구나. 예. 아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오징어 땅콩 갖다 먹고 음. 재밌었어. 3시간 넘게 촬영했는데 너무 짧게 나오더라고요. 이거의 대표님 분량이 아니 3시간 반인가 그 총 촬영을 했었는데 분량 자체가 전체적으로 3시간 넘게 촬영한 건데 한 2번 30분짜리 2번 나온 걸로 근데 네, 그치, 2편에 예, 걸쳐서. 예, 예. 근데 상당히 반응이 좋고 그리고 뭐, 제가 얘기한 건 거의 다 잘린 것 같던데 막내여서 그런 건가? 예. 그때 약간 경청 모드였습니다. 예. 다들 나 처음 뵙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근데 이제 댓글들 보니까 센터장님 네.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아마도 스케줄이 너무 바쁘셨던 것 같은데 아니, 다음번에 그렇지 않고요. 초대되면은 네네. 가시면은 기꺼이. 또 근데 저 술을 잘 못 마셔요. 아니 그날도 많이 안 드셨어요. 저랑 의장님이랑 네, 박병창 이사님만 많이 먹었습니다. 두 분은 거의 안 드셨어요. 두 사람 누구였지? 이선엽 대표님이랑 아, 윤지호 대표님. 예. 어쨌든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 음. 가맥집 감성이 뭐 예, 막상 가보시면 그다 그렇게. 근데 다들 저 옆에서 나도 좀 마시면서 같이 시장 얘기하고 싶다 막 이런 분들 네, 너무 네. 많으시더라고요. 어쨌든 자리 만들어 주시면 가겠습니다. 예. 그치 먹으러 하는데 뭐 얘기하는 거. 예. 네 스테이크 얘기하다 왜 그 얘기가 나왔냐면은 이거 안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좋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좋지. 저 와인 같은 거 먹을 그러니까. 와인. 때 소고기는 제가 술을 좋아하는데 음. 결론을 내렸어요. 소고기는 소주랑 안 맞는다. 그래요? 네. 맞지. 제가 소고기를 먹을 때는 소주가 안 들어가요. 잘. 궁합이 안 맞아. 돼지고기야, 돼지고기. 예, 돼지고기랑 소주랑 잘 맞고 삼겹살. 이 소고기는 와인이랑 먹어야 된다. 음. 차라리 와인이나 맥주 이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거기 소주, 맥주, 소맥 하시는 것 같던데 아니에요? 소맥 했습니다. 소맥. 예, 음. 소맥도 하고 뭐 저는 나중에 혼자 몰래 소주도 먹고. 아니, 어쨌든. 술을 많이 안 드셔가지고 저는 말을 할 게 별로 없어서 계속 술을 많이 먹었죠. 음. 끼니로도 좋고 네. 또 안주로도 좋고 와인하고도 참 잘 어울릴 것 네. 같다 말씀하신 요 최연석 찹스테이크 여러분 합리적인 가격에 들여가 보세요. 와 팩당 9,000만 원이 안 돼요. 9,700원대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캐주얼 와인 사가지고 가볍게 저녁에 먹기 괜찮을 것 맛있어요. 자 다음은 쿨링 핸디팬 이름하여 손풍기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제 요거 필요한 계절이 왔죠. 손풍기. 1+1입니다. 요 가격 39,800원에 그렇게 두 개를 드려요. 1+1 최초 구성이고요. 총 두 개가 발송됩니다. 냉각 모드 그러니까 시원하다는 뜻이고요. 67%나 할인된 가격입니다. 요게 굉장히 쉽거든요. 온, 오프 이렇게 위에 있고 그냥 켜면 네. 마이너스 플러스로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머리를 좀 날려볼까요? 약간 그 예, 이렇게 드라이기 용도 드라이기 아니에요? 뭐야? 선풍기. 선풍기라고? 시원하죠? 예. 무겁진 않으세요? 들어보세요 한번. 네. 근데 배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충전 괜찮아요. 하는 거예요. 충전용. 네, 휴대폰이나 그런 괜찮아요. 예, 불도 들어와요. 예. 불도 들어와요. 네, 1+1 시원함 2배, 만족도 2배. 그래서 강약 세기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불이 들어온다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막 반도체 기판처럼 이렇게 LED. 이게 LED 되어 있는데 좀 보고 아이고. 반도체 기판처럼 생겼다 막 이랬는데 이렇게 불이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들어옵니다. 네. 이거 애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 요게 거치 기능도 있거든요. 거치를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더니 요게 이렇게 접혀요. 그렇구나. 그래서 좋겠네. 네,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돼요. 책상에. 이렇게도 접을 수 있어요. 네, 네. 어떻게? 이렇게 꺾어서 꺾어서. 안 되는데. 이렇게 놔두면 되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아, 책상에 놓고 예. 네. 이렇게 그러네. 놓고 귀여운 시원하게 로봇 같네. 하시면 됩니다. 1+1이니까 나 하나, 배우자님 하나, 뭐 나 나 하나, 하나, 자기 하나 뭐 네, 이런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많이 사용해 주세요. 음. 자, 시장 얘기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시작하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뭘까 했을 때 FOMC. FOMC, 목요일 FOMC, 아침. 그렇죠. 캐비너 씨. 네, 네. 첫 번째죠. 첫 번째 FOMC니까 아무래도 어떤 얘기할까 뭐 이랬는데 이게 시작하면서 우리 개장 전부터 이제 종전으로 가고 이러다 보면 유가가 좀 떨어졌잖아요. 네, 떨어졌죠. 80달러 초반대까지 맞아요. 거의 왔는데 그러면은 금리 인상, 그러니까 FOMC를 바라보는 우리의 무거운 마음은 사실 인상에 대한 우려. 그 얘기였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부담이 조금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많이 줄어들었어요. 많이? 그렇지. 그러니까 굳이 19일 날 서명하는데 오늘 발표한 이유가 뭘까요? FOMC 앞두고. FOMC 앞두고 얘기한 어. 거죠. 예, 그리고 이란도 또 발표해주고, 야 근데 공식적인 서명은 네 생일날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19일날 한 거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미리 발표한 거는 FOMC를 의식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매파적으로 발언하기 좀 애매하죠. 유가가 급작스럽게 빠지니까. 그럼 내일 갑자기 유가가 한 78, 뭐 이렇게 77 이렇게 가버리면 이게 또 FOMC 회의할 때 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지금 4월 달, 5월 달 튀었던 CPI나 PPI가 일시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럼 전월 대비는 계속 떨어지겠죠. 그렇죠. 예, MOM으로 계속 떨어지고, 예, YOY로도 안정화될 수 있고, 예. 그러면 굳이 지금 금리를 올릴 이유가 없다라는 식으로 또 얘기가 나올 가능성은 높고. 그러면 동결 기조를 이어가는 정도로만 뉘앙스를 줘도 그렇죠, 시장은 그렇죠. 좀 안도를 이제 매파적인 것이다. 동결이냐, 네. 비둘기적인 동결이냐 이거 그러니까 동결은 거의 확실한데, 이번에. 예, 따지지 않겠나. 네. 근데 이제 뭐 대차 대조표 관련된 얘기 또 캐비너 씨가 어떤 얘기 할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국채 일부 사주고 있는 프로그램을 종료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은 조금 그 세부적인 사항들은 좀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차피 근데 그닥 큰 이슈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센터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오늘 아침에 출연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영상 봤는데 네네. 휴가 가지 말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 어떤 일정이 내용인가요? 많다는 얘기죠. 한 번 더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런 부분. 휴가하지 마시는 게 음. 월드컵도 있으니까 월드컵 보시고.
페이지 9페이지 보면은 좋아요. 예. 일단 일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점도표 나오는 FOMC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3개월 전에 점도표도 그렇게 비둘기는 사실은 아니었어요. 17명은 금리 인하 없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12명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금리 인하 하는 것처럼 했지만 만만치 않은 숫자가 금리 인하 없다고 이미 3개월 전에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이렇게 되겠죠. 아마도 금리 인상을 한 번이냐 두 번이냐 이렇게 점도표가 어떻게 찍히냐는 중요한데 그게 중요합니다. 음. 그 금리 인상하는 이거 중요하고 그거 잘 18일 아침 버티고 나면은 19일 날 월드컵 멕시코전 있죠. 예, 한데 또 웃긴 게 우리 MSCI 있죠. 이거 기억나세요? 와치리스트. 관찰 대상 18일 날 네. 평가. 맞아. 이제 발표는 24일 날 하는 걸 제기했는데 글로벌 마켓 액세서빌리티 리뷰라는 실제 이거를 가늠하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발표한답니다. 실제로 19일 날 알려지는 거예요. 네. 19일이 아까 말씀드린 월드컵 하는 날. 이거 먼저 보고 아까 이번 그거 주. 보고 그 다음에 월드컵 10시에 맥주 마시고 그래 넘어가는 거죠. 이번 주 금요일에 예, 일정이. 예. 그리고 다음 주에 가면은 마이크론 실적 나오고. 그리고 또 지나면 이렇게 이번 주 있습니다. 19일이 또 미국이 휴장일일 거예요. 휴장이에요. 예, 맞아요. 노예 해방 예, 노예 그 해방이다. 날이죠. 예. 그래서 18일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입니다. 맞아요. 18일 날. 아. 예, 미국은 18일이 원래 셋째 주 뭐 금요일인데 금요일인데. 금요일 날이 쉬는 날이어서 하루 땡겨집니다. 네. 목요일 날. 그래서 우리가 19일 날이 상당히 18일, 19일이 정신이 없는 날이에요. 18일, 19일 정신이 없는 날이고. FOMC에다가 19일 날은 미국만 쉬는 게 아니고 많은 나라가 쉬어요. 대만도 쉬고 중국도 쉬고 홍콩도 쉬니다. 제가 알기로. 그럼 우리끼리 한번 독자 노선으로 그렇지 일본하고 둘이서 달려가 보자. 예, 일본하고 한번 또 싸우면 돼. 예, 한일전 한번. 예, 뭐 뭐 이렇게 이렇게 싸. 우리끼리. 그게 잘 넘어가면은 다음 주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 뭐지? 네, 마이크론 실적. 마이크론 네. 실적에 이제 근데 마이크론 실적은 잘 나와야 되는데 한 20센트 20달러 이상 23달러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거 나오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저거 아까 말한 것처럼 확정되는 거 24일 날 있고요. 이렇게 되는 게 있습니다. 네. 이런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꾸 노무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네. 그 MSCI 그 관찰 대상국 가능성을 우리가 이번에 들어갈 네네. 와치리스트 들어갈 가능성을 한 60% 정도로 얘기했더라고요. 네. 근데 전 더 높게 노무라에서요? 음, 얘기를 이 하지 노무라. 않을 건데요. 60% 정도인데 어쨌든 이번에 좀 가능성이 센터님 높은 거예요? 제가 알 수가 있나? 근데 어. 이제 물어보면 한 50에서 70%다 그렇게 얘기해요. 어. 거기도 중간에 한 거예요. 근데 그 정도 모르는 멘트로. 거지 파일로. MSCI가 별게 아니라 걔들도 장사하려고 하는 건데 주가가 좋은 우리를 굳이 뺄 이유가 없죠. 없다. 없다. 아. 예, 우리가 막 지수에 편입되고 이래야 이제 활기가 뛰죠. 근데 이거 하나 말씀드리는데 이게 그 선진국을 추종하는 자금이 이렇게 있어요. 볼까요? 아침에 되면 얘기했는데 금액은 아침에 생각보다 바빴어요. 많이 안. 12조 달러인데 한국 비중을 한 1% 주면은 한 180조니까 뭐 무지막지하게 많은 건 아니고 이것도 편입이 되면은 와치가 아니고 편입이 되면 내년도 6월 달에 되는 거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를 추종하는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해야 되는 것도 내년도에 들어오는 거고 지금은 그걸 보면서 미리미리 한국의 미리. 디스카운트가 내려갈 거라 생각해서 들어오는 게 30조냐 20조냐 이러는 거니까 그치. 사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거지. 그리고 이게 엄청난 건 아니지. 그리고 내년에 만약에 편입되잖아요. 그러면 편입되면은 사실 편입해서 확 들어오는 것보다도 과거에 우리 푸찌 들어갈 때 보면은 선진국 말고 우리 신흥국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빠지게 되잖아요. 그게 먼저 날 수도 있어요. 그치. 실제는. 그래서 이게 교체 매매가 일어나. 그런 교체 매매가 그쪽이 먼저 일어나고 빠지는 게 먼저 나고 들어오는 건 타이밍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내년도 이게 되는 건 그때 가서는 또 달라지는 건데 그래서 이게 와치리스트만 되더라도 와치만 되면은 아마 편입은 된다고 기정사실화 할 거예요. 와치 되고 나서 1년 뒤에 편입이 안 된 경우가 있긴 있었어요. 아르헨티나라든지 아니면 뭐 그리스 같은 경우. 근데 걔네들은 왜 안 된 건지 아실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15년 전에 그냥 바로 1년 뒤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번에 좀 빼면 좋을 것 같아요. 사고를 하지 마시고. 맞아, 사고도 많이 치는데 얌전한. 하여튼 그런 관계가 있어요. 경제 제재를 해야 돼.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와치리스트 들어가는 게 그만큼 좀 중요할 것 네, 같다. 중요합니다. 뭐 패시브 자금 측면에서도 그렇고 1년 뒤 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거니까. 자, 내일 얘기 간단하게만 좀 하면서 마무리를 지어 보겠습니다. 지금 미선물이 보니까 잘 올라가네요.
올라가야죠. S&P 500, 네. 미니 S&P 500 1%대, 미니 나스닥 2%대 이렇게 네. 아니, 올라가고 미국은 있어서 그게 반영이 안 된 거니까. 그 선물을- 종전 이슈가 네, 선물이 오랜만에 선물을 줄 것 같네요. 미국도 한 어. 3%, 4% 정도 올라갈 수 네. 있어요. 네. 3, 4% 정도까지. 그래서 내일까지도 한번 전략 그러니까 뭐 예측 이런 거 힘들지만 어쨌든 네. 전쟁 관련 종전 이슈로 이번 주까지는 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미 오늘 반영했잖아요. 맞아요. 그럼 내일 정도면은 거의 마무리 단계. 한 이틀. 한 이틀은 좀 즐기시고 예, 수요일부터는 또 걱정하지 않을까. 진정한 포모는 목요일 날 의외로 매파적이지 않게 나오면은 그렇죠, 그렇죠. 목요일 날 만약에 수요일 날 쉬었다가 목요일 날 확 뛰잖아요. 그땐 진짜 포모가 올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만약 근데 그게 그냥 매파적으로 나오면은 그냥 조종 잠깐 쉬어가는 게 되는 것이고. 월화 좋고 수요일 날은 이제 FMC 기다리면서 조금 주춤할 것 같고 목요일 날 만약에 비둘기적으로 나무 팍 뛰면은 이게 재밌는 거는 지난번에는 진짜. 동결이었는데 매파적 동결 비슷했잖아요. 예, 근데 맞아요. 이번에 비둘기적 동결이 나오면 뭐 또 주가는 한번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걸 움직일 수 바라시고.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미국장은 또 금요일 날 쉬니까 목요일 날 한번 랠리 그러니까요. 예, 뭐 네. 랠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비교적 괜찮을 것이다. 예, 뭐 그런데, 상승폭은 네. 오늘 같지는 않겠죠. 예. 오늘 4.5%였으면 내년은 뭐 2%는 올라가죠. 예, 사이드카가 이제 걸릴 일은 앞으로 당분간은 네, 없을 없지. 것 같다. 사이드카 불리가 없지. 오늘로 사이즈가 네. 7거래일 연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는 건 좋은데, 어. 그러니까 이 매크로가 해결된다 싶으면은 이제 네. 70%가 아니에요. 그때 80%, 음. 좀 80% 온전히 갈 수 있는데 아까 59만 원, 500만 원 보고 사면 안 된다. 논스톱으로 갈 거다. 제발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으면 아, 좋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포모는 만약에 이번 FOMC에서 예. 조금 그리고 이제 네. 그리고 외국인들이 오늘 되게 재밌는 일이 또 벌어진 게 하나만 체크하고 마무리할게요. 예. 네. 선물을 또 오늘 한 1조 5천억 사다가 네. 마지막에 샀을 확 던졌다가 보니까 종가에 940억 샀어요. 어허. 잘 모르겠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약간 자기들도 방향이 없어. 보면 아랫 방향으로도 풋을 좀 샀는데 콜도 좀 사고 예 조금 예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모르겠다. 한국이 먼저 선행적 일본하고 먼저 4% 갔기 때문에 네. 미국도 영환하면은 한 3% 가까이 오르는 게 정상이에요. 오늘. 네. 근데 그 다음을 또 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 정도 약간 중립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내일 BOJ 걱정은 좀 안 해도 돼요. 인상 BOJ? 쪽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총재 지금 건강이 좀 안 좋아서 뭐 그게 뭐 입원 관계 얘기도 있어요? 있고 그 사람이 모르겠어요. 입원하든 말든. 이 BOJ는 그닥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 금리를 올리는 건 기정사실됐고 네. 금리를 올리는데 미국이 금리를 내릴 경우에 이게 그 저기 엔캐리트리 청산에 나오는데 미국이 금리를 올릴지 그리고- 모르는데 얘네 금리 올리면은 우리 원화도 강세가 되는 거니까 예. 원화 약세를 오히려- 거꾸로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거니까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BOJ에서 임상하면 우리가 나쁘지 좀 않습니다. 좋을 수도 있고 환율 쪽으로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사실은 엔캐리 트레이드를 잘못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무슨 사고가 터지고 나서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매크로에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먼저 일어나고요. 그러고 금리가 그렇게 움직여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하는 거지. 지난번에는 약간 헤지 펀드들이 달러,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본에서 돈 꾼 거 가지고 비트코인 가서 장난치고 있었는데, 재작년 8월에 그렇죠. 근데 이제 갑자기 비트코인도 안 좋았는데 여기까지 금리까지 올린다고 하니까 예, 조금 그때 충격이 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거 자금들은 다 빠졌습니다. 네. 내일 어쨌든 이슈가 그러니까 일정이 있어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언제나 두 분과의 시장 대화는 즐겁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 김장희열 센터장님, 이권희 대표님 여기서 보내드리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하나만 안내해드리고, 네, 여의도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몇 번 소개해드린 제품인데, 요거 선물로 굉장히 인기가 많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춘몽이라는 브랜드의 차량용 방향제 세트입니다. 춘몽 자체 홀더, 요거는 오렌지색이고, 옐로우색, 노란색, 저거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네, 그렇게 두 가지 색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리필액 3개가 갑니다. 그래서 구성품은 자체 홀더와 리필액 3개고요. 가격은 36,900원입니다. 리필액이 3개 정도 되니까 꽤 오랫동안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명품 향수, 차량용 방향제 최대 혜택 세트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요렇게 네, 요렇게 포장을 해서 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선물용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만 스쳤는데
향이 엄청나게 나고 좋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판매입니다, 여러분. 요거 인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요 가격으로 마지막 판매, 마지막 기회예요. 그동안 판매가 많이 돼서 당분간은 그 물량 때문에 진행이 없습니다. 좀 오래 기다리셔야 되니까 요거 지인 선물할 일정이 있었는데 저거 눈여겨봤다. 근데 못 샀다. 까먹었었다. 오늘 여러분 기회니까 마지막 기회니까 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34번가 생제르맹이라는 향이 있고요. 피오니엔 블러쉬라는 향이 있고 라임 바질앤 만다린이라는 향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플로럴한 향도 좋아하고 꽃향기도 좋아하고 시트러스 약간 좀 뭐랄까요? 만다린 계열, 네, 귤향 뭐 이런 것도 좀 좋아해서 다 매력이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피오니의 블러쉬가 요즘에 좀 어울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더워지니까 라임 바질앤 만다린도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무엇보다도 예쁩니다. 선물용으로 강추하는 이 제품도 여러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자, 클로징 벨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여의도 인사이트는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금방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